이제 이 여성들이 말이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물론 뭐 이것저것 챙기는 것도 많지만 특별히 많이 챙기는 게 이 무릎 관절 영양제, 콘드로이친 뭐 이런 거. 아니 이거 특별하게 뭔가 얘기. 아니 이거는 약 이름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거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콘드로이친이나 무슨 어떤 그 관절에 좋다는 그 영양제, 약이 치료제가 아닌 영양제를 먹어도 우리 괜찮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해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노화가 되면 연골 성분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콘드로이친이기도 한데 네. 그걸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하나로 다 속된 말로 퉁치려고 그래요. 요즘 다. 운동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인은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 원인을 지키는 거, 뭐 네. 체중 조절뿐 아니라 운동 습관 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 그렇지만 우리 관절, 무릎 관절은 특히 그런 걸 지켜야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아,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나쁘진 나쁘진 않은데 않은데 보조적인 수단이다. 수단이다. 그러니까 전체 뭐 10% 20%의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만 80% 이상은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할 건 하면서 그쵸. 그런 걸 먹어라 네, 이런 그런 이제 거죠. 그런 걸 말씀이시구나. 하셔야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다가 가끔가다 이제 계단 타기를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무리가 되니까 이제 무릎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뭐 핫팩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얼음팩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핫팩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얼음팩이 좋다. 네, 얼음 그러잖아요. 찜질. 그러면 예. 이거 얼음찜질을 해야 되는 건지 뜨거운 찜질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 진짜 이런 거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의견이 들으니까. 네, 근데 네. 이거 어떤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따뜻하게 하는 게 좋으냐, 차게 하는 게 좋으냐.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투구를 하고 나면 카메라가 비치는데 어깨에다가 이렇게 얼음 주머니 싸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네. 핫팩과 그다음에 아이스팩의 원리는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급성 통증.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 그다음에 또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퉁퉁 붓는다. 그런 급성기에는 아이스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통증, 오래됐다. 이런 것들은 핫팩을 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급성은 어느 정도까지가 급성이냐?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네. 그래 보통 한 48시간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다, 네. 팅팅 부었다. 그럼 보통 한 이틀 정도 또는 길게 3일 정도를 급성으로 보고요. 그 뒤에는 핫팩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삐었거나 넘어졌거나 삐끗했거나 그런 쪽은 아이스로 아이스팩, 얼음팩으로 한 3일, 길어야 3일. 예. 그다음에 그 또 이후에는 핫팩으로 바꿔야 예, 되겠죠. 핫팩으로 바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염좌나 근육이 긴장됐을 경우에는 급성으로 와도 아이스팩과 핫팩을 교대로 하기도 합니다. 먼저 그래요? 좀 차게 해서 부종을 뺀 뒤에 또는 핫팩으로 또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제는 뭐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감이 들어온 것 잡혔어요. 같아요. 그죠? 예, 감이 네, 잡혔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아플 때마다 여기 무릎에 주사를 맞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술 안 하고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장기적으로 맞는 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 주사 종류도 많지만 일단 통증은 줄어들고 좋아지는 것 같죠. 예,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쉬어주면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자가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길어요, 기간이. 연골만 봐도 6개월이에요, 거의 최소. 6개월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사를 맞고 통증이 없으면 조심하고 나쁜 걸 안 해야 되는데 바로 하게 됩니다.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그렇지만 속은 좋아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6개월 있다 또 주사를 맞으면 또 그때 또 그냥 안 아프죠. 근데 안에는 다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을 안 나니까 옮겨서 다른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뭐라고?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린 거죠, 관절이.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거는 원인을 분명히 알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 기간이 생각한 것보다 길다는 거죠.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잘 지키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주사를 놔주시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주사 맞으면 이거 나중에 저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좀 잘 좀 버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지. 없더라고요. 다 주사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진료실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분명히 전합니다. 몸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내가 필요하고 좀 괴롭지만 원인도 좀 찾아야죠. 겁난다고 병원 안 가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죠. 원인을 알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지만 원인을 알면 자기 때에 맞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 의사를 통해서건 어떤 걸. 근데 그런 섭리를 좀 따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목 디스크가 되게 심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제가 새벽 기도를 신년에 드리는데 내가 작년이랑 뭐가 달라졌지?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목 디스크로 몸이 아프니까 막 자세를 이랬다가 막 여기를 잡고서 들였다가 막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가 편안한 거예요. 아, 예. 이게 서서히 그랬는데 내가 몰랐던 거죠. 제가 좋아진 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새벽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막 찬양을 막 이러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감사하셨나 봐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고개로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그랬으니까. 정도로. 아. 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네. 그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막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그쵸.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께 우리 김민청 원장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운동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릎이 무릎이라. 아프신 분한테 운동을 해보시지요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가장 좋은 치료법 하나를 말해라 그러면 운동을 말합니다. 아 예. 그 운동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말씀처럼 네. 무릎이 아프다. 어.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무릎 운동이라는 게 결국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네. 운동 말고도 일단 몸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세라든지 네네. 뭐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울을 원래 감소시킵니다. 그 움직이면 우울증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움직이는데 곳이 뇌가 그 감정을 담당하는 곳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좋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안 되는 스트레칭 등등으로 움직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수영 같은 거를 좀 네. 권해드리긴 합니다. 수영은 그나마 관절 자체를 직접적으로 무리를 안 가니까 그래서 수영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해주시고 운동이 정 안 되는 부분에게 그런 말씀드려요. 당신이 지금 무릎이 아프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급성으로 온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와 있는 자세가 무릎과 허리 이런 것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몸이 연결되는 걸 다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관절에 무리가 더 많이 가는 것 이해하시죠? 네. 왜냐하면 힘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는 각성과 이완을 반복하게 두셨는데 여러 이유로 우리가 막 각성 상태로 힘을 주고 사니까 심장도 문제, 뇌도 문제, 관절도 문제가 되는 그 오히려 좀 근원적으로 좋은 움직임, 좋은 이완을 할 수 있는 것도 먼저 좀 시켜드리고요. 그게 좀 되고 나야지 뭐 수영이든 다른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라는 측면에서 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을 처음에는 권유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 몸이 이완되거나 자세가 달라지거나 당신의 마음을 좀 잡아서 몸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운동은 뭐 수영이나 스트레칭으로 좀 가이드하는 편입니다. 예. 네. 예.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데 네.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출석교회 이렇게 가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안 보이시고 한 주 또 안 보이시고 그러면 물어보면 몸이 이제 불편하셔서 특히 무릎이 나빠지셔서 댁에 계시고 예배 자리 못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안타까우시죠. 네, 예. 보면은 참 이상하게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가 뭐 수천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다 보여요. 아이고, 야. 다 보여요. 네. 또 아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부 예배 시간에 안목의 장로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아, 예. 자리가 이 있잖아요. 교회가 지정해주지 않지만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분이 왜 안 오셨냐, 왜 못 오셨냐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만은 환자들은 저희가 다 알죠. 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늘 이거 토요일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하고요. 네. 그런데 특별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릎이라든지 특별히 그 척추라든지 이런 게 상한 분들이 이제 그 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호소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교회는 왔지만은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뭐 못 올 걸 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잠깐 기도를 해줘요. 잠깐 기도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아서 환자 신방하면서 네. 기도해 줄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네. 또 우리 늘 교회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1년 내내 못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연말 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정해서 네. 장기 환자 신방을 해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신방하면은 하루에 10가정 하기도 힘들어요. 네. 이 동선이 길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신방을 하는데 뭐 동서남북으로 이제 다 신방을 하면서 가보면은 거의 다가 그냥 노쇠 한 분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이런 무릎이 분들이 안 많이 좋아서. 계셔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